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1월 2일 새해 첫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2013년에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이 가득하고 좋은 일만 생기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위기 속에 놓여있는 세계 경제와 우리 경제에도 희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그런 해가 되기를 한번 희망해 봅니다. 다행스럽게도 어제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013년 첫 단추가 잘 끼워졌는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새해를 맞아서 첫 인사드리는 박희준의 여보세요에서는 미 재정절벽 이슈를 집중 점검해보는 특보로 준비했습니다. 미 재정절벽 합의안 아직 하원 통과에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마감 시한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긴박하게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우선 그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머니국의 서한한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벽에 재정절벽 관련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선 재정절벽 무엇인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저희 한 2달 동안 계속 저희 증권방송을 굉장히 많이 나왔던 키워드가 바로 재정절벽인데요. 재정절벽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미국 정치권이 지난 부시 정부 때부터 지속해왔던 갑작스러운 어떤 감세 중단에 따른 가계부채, 가계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되는 것과 또 정부 지출이 감소됨으로써 미국 경제를 비롯한 전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충격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재정절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일단은 세금 그동안의 부자나 증세했던 것에 대해서 감세를 해줬던 것이 부시 정부 때부터 계속 추진이 되어 왔는데 그게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되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세가 중단이 되면 일반 가게는 세금을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현재 미국은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계의 부담이 증가하면은 아무래도 소비가 죽게 되고 또 그런 면에서 경제에 여파를 미칠 수 있었던 게 한 가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에 따른 어떤 정부 부채와 또 현재 예산이 굉장히 미국 정부 구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또 정부 지출이 감소되게 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정부 자금이 아무래도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경제 활성화에 직격탄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는 어떤 미국 경제 전반적인 충격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가 나타났었고 신용평가사들이나 여러 경제기관에서는 1%에서 많게는 2%의 경제 하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갑작스런 증세와 그리고 재정 지출 삭감으로 인해서 미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팽배해 있었는데 어제 극적으로 타결된 협상 내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일단은 정확히 말하면 완벽하게 타결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하원 표결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물론 일부지만 하원 표결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원 표결은 지금 현재 하원은 새벽이죠. 지금 현지 시간으로 새벽인데 현지에서 지금 심사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오늘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현지 반응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처리가 되려고 그러면 늦어도 3일 정도는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하원에서 표결을 붙이기 위해서는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최소한 3일 정도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기간도 좀 단축하면서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단축될 가능성도 분명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하원이 지금 공화당이 주 세력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의심이 좀 많습니다. 실제로 상원 같은 경우는 백악관과 공화당이 합의를 하자마자 바로 표결에 붙여서 바로 처리가 됐지만 하원은 지금 쉬는 날이기도 했고 그런 면에서 3일 정도 걸리겠지만 대부분의 반응이 당연히 무난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실제로 시장 반응을 보면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는 미봉책에 불과한 그런 협상이었다는 말씀을 좀 전에 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협상의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증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체를 만든 건데 고소득층 증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5만 달러 이상 혹은 개인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율을 기존 35%에서 39.6%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어떤 실업자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 계속 유지를 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미국 경제 주요 뇌관 중에 하나는 실업률이 높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Q3나 이런 정책들이 나올 때 계속 나왔던 문제가 실업률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 계속 할 것이라는 멘트들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속적인 방향을 잡는 것이고요. 또 소득세율이 올라가는 것에 사실 엄청난 상징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소득세율을 올리는 것은 거의 20년 만에 처음인데요. 그렇군요. 또 세금 인상과 함께 재정 절벽의 한 축을 잃었던 어떤 전반적이고 기계적인 1,1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 삭감에 대해서도 발효 시기를 2달 늦춰서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키로 조정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재정 지출 삭감하는 문제도 아직 2달 동안의 협상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정 지출 삭감 같은 경우는 3월 1일부터로 완전 날짜를 잡았습니다. 예. 다만 이거를 2달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에 따른 대체적인 어떤 정부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그에 상응할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간을 벌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재정 절벽과 관련된 이번 협상의 내용을 지금 좀 살펴봤고요. 3일날 이제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진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그 복지 예산 삭감을 반대하는 민주당의 매파 의원들이나 또 부자 증세를 반대하는 공화당의 매파 의원들이 또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 하는 뭐 시장의 우려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표결은 무난히 진행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 미국 그 재정 절벽이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어떤 오는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 내부에서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질 향후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타결까지는 별 문제가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뭐 표결이라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일단 협상이 타결이 됐고요. 미국 내나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뭐 일단은 그 미국 내 반응은 지난 31일자 뉴욕 증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는 사실 재정절벽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5거래일 연속 어떤 상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2012년 마지막 거래일 역시 재정절벽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과 또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막판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S&P 지수가 두 자릿수의 오름폭을 작성을 했는데요. 어떤 지난해 마지막에 어떤 12월가의 이슈였던 재정 절벽이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한몫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되면서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저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재정 협상이 타결이 되고 표결에 붙여져서 통과가 되면 미국 경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일단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긍정적인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크레딧 같은 신뢰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S&P나 무디스나 피치 모두 재정절벽 이슈가 한창 우려가 됐었던 11월과 12월 다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멘트를 남겼냐면 재정절벽 협상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하며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미국 정부의 어떤 빚이 상당하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용동급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를 했었는데 이번 재정절벽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는 흐름으로 가면서 그에 따른 어떤 미국 경제가 신용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될 경우에 사실 전 세계적 경제 영향을 봤을 때 미국이 흔들리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조정받는 국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를 막았다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미국 경제가 재정 절벽을 만일 만났을 경우에 3% 정도의 어떤 성장률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어제 대외경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타결이 한국 경제 성장률의 약 1%의 하락 충격을 피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은 1.1포인트로 지정을 했었는데요. 어떤 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의 재정 절벽이 해결됨으로써 금융위기 이후에 그랬던 것처럼 한국은 수출이 늘어날 수 있고 또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재정 절벽 협상이 이제 타결되면서 미국 경제와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지금 간단하게 살펴봐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글로벌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게 되면 그러한 지금 뭐 양적 완화 조치로 풀린 유동성이 좀 위험 자산, 다시 말하면 뭐 우리 한국 증시도 포함이 되겠지만 한국 증시에도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미국 경제가 좀 활성화를 띠게 되고 혹은 재정절벽 이슈가 해결됨으로써 불확실성이 감소됨에 따라서 분명히 위험 자산으로 어떤 돈이 물릴 확률이 큽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유동성 자산이 꽤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 증시에 들어올 경우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 위험 자산에 돈이 몰리게 되면 안전 자산에서는 돈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덜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금이나 혹은 은 같은 선물 시장 또 채권 같은 쪽에는 아무래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혹은
올해 상반기에는 과거와는 좀 다른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금 같은 경우는 지난 12년 동안 떨어진 적이 없었고 지난해에도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깝게 그렇죠. 증가를 했었던 어떤 굉장히 안전자산이지만 인기가 좋았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이런 어떤 미국 재정절벽 협상 타결로 인해서 한동안은 위험자산으로 아무래도 자금이 조금 더 몰릴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한국 증시도 조금은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타결된 재정절벽 관련된 협상 내용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향후에 우리 경제 그리고 우리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자님 2부에 다시 모시고요. 네. 또 더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박지은 외신 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박지은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시황센터입니다. 현재 1월 1일인 미국은 새해 첫날을 맞아서 증시가 휴장 중입니다. 2012년 마지막 날 뉴욕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6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화려하게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네, 장 초반 약한 흐름을 보이다가 재정절벽 타결안이 적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재정절벽 이슈가 뉴욕 증시는 물론 세계 증시에 악영향을 끼쳤는데요. 합의안에 도달했다는 소식에 이날만큼은 큰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요 인사들이 재정절벽 합의가 임박했다고 발언을 내놓으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2012년 마지막 거래일의 뉴욕 증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 1.28%, 포인트로는 166.03포인트나 올랐습니다. 13,104.14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도 1%대로 올랐습니다. 1.69%의 상승세 보이면서 1,426.19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가장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2% 상승하면서 3,000선 회복했습니다. 3,019.51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뉴욕 증시 흐름은 어땠을까요? 한눈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그래프부터 살펴보면 지난해 1월 3일 최저점 이후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9월에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최고점 이후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13% 상승하면서 2009년 이후 연간 최고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다우지수 역시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6월 12,000선 초반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 후 4달 동안 꾸준히 올라서 최종적으로 7%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 보실게요. 나스닥 지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보다 2011년보다 16%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S&P 500 주요 10개 업종 가운데 유틸리티주만 유일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금융주 26%나 올랐고 소비재와 헬스케어, 기술주는 10%대 강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가보겠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가 2012년 마지막 거래일에 뉴욕 증시에서는 큰 호재가 됐지만 유럽 증시는 미국보다 일찍 장이 끝나면서 재정절벽 문제가 악재가 됐습니다. 합의가 도출되기 이전이어서 시장에 불안감이 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날 유럽의 18개국 증시 가운데서 독일을 포함한 9개 나라가 휴장을 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조기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2012년 마지막 거래일 지수입니다. 영국 FTSE 지수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0.47% 떨어지면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5,897선 기록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 휴장했는데요. 7,612선에 머무르는 모습입니다. 프랑스 카크 지수만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58% 상승하면서 3,641.07 기록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지수들도 지난 한 해 동안 스페인 증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독일 닥스 지수는 29% 폭등을 했습니다.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2012년 마지막 날 아시아 증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들이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올해 6월 20일 이후 가장 높이 오른 채 마감하면서 최근 3년간 처음으로 연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일본 니케이 지수는 이날 휴장을 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28일 결과는요 0.7% 오르면서 1395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1.61% 급등하면서 2269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소폭 밀리면서 22,656.92 나타내면서 장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원달러 환율 매일같이 최저점을 기록했는데요. 마지막 날에도 떨어졌습니다. 6.1원 하락한 1,064.5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재정절벽 협상 타결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증권 불광지점의 박광식 지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신정 휴일을 지내는 동안에 미국에서 재정절벽 협상 타결 소식이 정해지면서 굉장히 바빠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마 바쁘신 하루를 보내게 되실 텐데. 네. 자, 어제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시한을 약 3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재정절벽 고기를 넘긴 미국 덕분에 이제 우리 증시도 당분간 좀 탄력을 받을 것이다 하는 예상이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1월 증시는 재정절벽 협상 타결로 상승 추세로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일단은 지난 연말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재정절벽 때문에 그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에 제한이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그 위험적인 요소들이 제거됐다는 측면에서 예. 그 실적에 의해서 이제 장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걸로 인해서 위험이 어떤 프리미엄 요소가 있었다 그러면 그거 제거되는 측면에서 좀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1월 이제 장을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외국인의 매수세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그 12월 달에만 외국인들이 약 3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예, 예. 네, 그러한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그 재정절벽 협상의 어떤 타결 가능성에 두고서 매수한 걸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프로그램 매수하고 이제 배당 투자 측면도 있었는데 한 가지 측면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그 대차거래 잔고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예.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측면을 다시 매수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배당 전까지 매수해서 상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12월 26일까지 보면 배당락 전까지 매수를 많이 했고요. 그 이후에는 좀 약간 매수세가 좀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1월 달에도 물론 외국인들의 어떤 전체적인 장세에서 예. 들어가는 측면은 있겠지만 12월 달과 같은 그러한 급격한 그러한 매수는 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프로그램 매수로 많이 들어와서 예. 선물 시장 변동에 따라서 외국인 매수가 간간히 좀 출회될 수 있는 변동성이 큰 장이 올 수도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재정절벽이라는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좀 사라졌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국들이 이제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해가면서 글로벌 시장이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좀 사라지다 보니까 이런 유동성들이 위험 자산 네, 예. 한국 증시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은 예, 예. 우리 한국 증시로 많이 유입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일단 유동성이 넘쳐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됐고요. 예, 예. 또 한 가지 이제 각각 지표들이 이제 1월 달에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도 좀 짚어가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예. 지표상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지라는 부분들이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3일 날 미국이 그 ISM 공급자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이제 예. 4일 날 발표되는 게 고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이 고용이 그동안은 다른 지표들은 좋게 나왔는데 미국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되고 있다는 그런 진전된 모습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표들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좀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몇 가지 미국에서 곧 발표될 지표들을 짚어주셨는데 그 외에도 좀 1월 달에 우리가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그러한 일정이라든가 이벤트가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전체적인 게 이제 재정절벽에 가려져 가지고 예. 큰 어떠한 그 지표들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데요. 전체적인 게 재정절벽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나머지 지표들은 이미 미국은 양적 완화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이벤트나 물론 FOMC라는 회의들이 있는데 큰 이벤트는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본다 그러면 이제 선물 시장에서 1월 달에 1월 10일 날 우리나라 시장에 본다면 이제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그거 전후에서 외국인들의 그 배당 투자를 샀던 주식들과 그 프로그램 그 매수 차익 잔고 남아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출회가 되느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짚어가면서 좀 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재정절벽이라는 그러한 이슈가 우리 증시를 한동안 좀 짓누르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 거침으로써
실적 중심의 어떤 네. 장세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4분기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는 삼성전자 네.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삼성전자는 아마 금융 그 어떤 유동성 장세뿐만 아니라 실적 가지고도 아마 계속 외국인들의 매수에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일단 4분기 실적을 현재 8조 4천억에서 9조 500억까지 500억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떠한 가이던스는 약 8조 7천억 정도 지금 가이던스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서 완전히 경쟁에서 우위를 하고 있고요. 이 정도 실적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만 매수점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금년에 작년에는 뭐 전차 군단이라고 그래서 전자 전기 업종하고 그다음 자동차 업종이 사실 우리 증시를 이끌어 왔는데 네. 올해는 삼성전자와 함께 네. 좀 우리 증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업종이 있다면 어느 업종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삼성전자가 2012년도에 그 주도주로 상승하게 배경에는 미국의 그 경기 회복이 가장 컸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이 IT 수요를 촉발하면서 물론 뭐 삼성전자 자체의 어떤 경쟁력도 높았지만 그러한 어떤 수요 시장을 배경으로 상승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그 IT 쪽 미국 경기뿐만 아니라 이제 G2인 그 중국의 경기 쪽 측면을 좀 바라본다 그러면 중국 쪽의 수혜를 받을 좀 업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새로운 중국 정부가 지금 나가는 것이 시진핑 정부가 나가는 것이 그 도시화하고 그 양극화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국민소득이 4,000불에서 5,000불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5,000불 내외로 올라갈 때 보면 그 중국 소비 시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수혜를 받는 소비 업종이라든지 또 환율이나 이러한 부분에 받는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내수 관련주 쪽으로 좀 본다 그러면 그러한 업종들이 좀 성장할 가능성이 올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IT도 마찬가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에 이제 재정 절벽이라는 그런 불화신을 거치고 나니까 이제 아무래도 중국 쪽에 조금 주목을 하면서 중국이 가져갈 정책들을 살펴보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우는 것이 좋겠군요. 네, 곧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는데 어닝 시즌을 겨냥한 업종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예, 4분기에는 뭐 삼성전자 실적이 워낙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IT 업종 부분에 전체적으로 아마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재 쪽으로 해가지고 음식료 업종 같은 것들이 좀 개선될 예상이 있는 게 원화가 워낙 강세가 돼서 수입 원재료가 가격이 싸짐으로 해서 원가 단가가 낮아짐으로 해서 수익이 개선될 게 4분기서부터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소비재 업종, 내수 업종 이러한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철강, 화학, 조선 그러한 부분들은 실적이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지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좋지 않다면 다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재정 절벽이 거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 들어 첫 장이 열리는데 간단하게 오늘 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예, 오늘 장 일단 상승할 것 같고요. 한 단계 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2,000포인트 부분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2,000포인트를 안착하느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많이 빠졌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회복되는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현대증권 불광지점의 박광식 지점장과 함께요. 재정 절벽에 거친 이후에 우리 증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오늘 집중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 특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에서도 재정절벽 특보 이어집니다. 재정절벽 협상 타결이 우리 경제와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세계경영연구원 홍범각 고문과 함께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